있겠는데요. 자, 금리 변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금리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금리를 단순하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가 받는 이자 또는 돈을 대출 받았다가 내야 될 이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금리 자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런 이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이자를 기본으로 한 돈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의 가치라는 건 결국에는 이 돈 하나가 돈이 어떤 것과 교환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가치가 금리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라는 것이 오르게 되면요. 금리가 오르면 시중의 통화량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은행에서도 예금을 했을 때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게 됩니다. 은행에다가 예금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곳에 특별하게 투자할 데가 없는 수요들은 그 돈을 다른 데가 아니라 은행의 예금으로 넣어놓게 되죠. 자, 쉬운 얘기로 이렇게 은행에다가 이자가 오르면 예금을 하게 되면 시중의 돈들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통화량이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시중에 돈이 줄어들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보면 자, 금리가 내리게 되면 최근의 일이었죠.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우리나라도 금리가 계속 내려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면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했었던 사람들도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은행에 있는 돈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 돈 가지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가 내리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돈이 많이 풀리게 됨으로써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사 먹었을 때 그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짜장면을 사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를 도표를 살펴보면요. 199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IMF 때 상당히 많이 금리가 올랐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락을 한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짜장면 값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자,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짜장면 값이 약 15원을 했었습니다. 15원을 했었고요. 자, 1980년 올림픽이 있었을 때는 짜장면이 한 그릇에 약 800원을 했었고요. 자, 2010년도에는 짜장면이 4,500원을 했습니다. 자, 2018년 지금 현재는 대략 한 6,000원 정도의 짜장면 값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과거서부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 보면 물가가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때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5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고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출연자 중에 하나가 은행에 적금을 하면 좋다. 그때 당시에 적금 이자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15%를 하니 넣어놓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했었고요. 또 하나 제안은 음마아파트, 강남의 음마아파트가 5천만 원 하는데 이 아파트를 하나만 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식이 32,000원을 했을 때인데요. 지금 냉면 불안을 해서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지지만 그 전에 가격을 환산해 보면 대략 2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패턴들이 지금과는 매우 사뭇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이 올라가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는 디플레이션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이 베네수엘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산유국인데요. 이 산유국의 베네수엘라가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렇게 닭고기 한 마리를 구입을 하는데 돈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탑처럼 쌓아서 줘야 될 정도입니다. 즉, 이 돈의 가치 자체가 아예 없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세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구람수로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할 정도로 되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가방을 만듭니다. 가방을 만드는데 돈으로 가방을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에 쓰이는 돈보다도 가방을 만들면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이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거의 휴지 조각만큼도 못하는 이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그만큼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올라감으로써 물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돈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받으시고 예금도 은행에 좀 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은 증가되고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통화량이 내려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과 그런 실물 자산들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번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자, 과거 사례도 한번 본다라고 하면요. 미국 금리가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 상승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자, 우리나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있었을 때도요.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 현상이 생겼었죠. 그래서 2008년도에도 보신다라고 하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서 우리 한국 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나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상승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논의 중이지만 어쨌든 미국 금리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거품에 대한 논쟁을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에 거품이 있을 것이냐. 자, 그렇다면 거품이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도 폭락하게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이 거품의 논쟁만 갖고 끝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 미국이라든가 또는 일본에서 있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거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요. 우리나라 LTV라는 게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LTV가 대략 2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굉장히 논쟁됐었고요. 이자 대출만 하더라도 대략 한 1.5%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에 LTV가 대략 12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자도 물론 매우 낮아서 1%의 저금리를 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LTV 자체가 지금 아시는 분들처럼 약 40% 정도의 LTV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담보 대비 주택 대비 담보 가치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미국이나 일본에서 거품이 꺼졌을 때와 매우 다른 역상이 되는 거고요. 단 금리가 급격하게 여기서 상승됐을 때 이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LTV 역시나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담보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염려스럽게 부동산이 폭락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938-2062번 연락 주시면 임종욱 해결사의 명쾌한 해답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사님과 함께 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결사님 세미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할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